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 개발을 하게 된 K02 세종과학예술경제학교 1학년 최원영. 부산 1과학고 1학년 박윤정. 창원과학고 1학년 김도훈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차량 전방 이미지 기반 상황 판단 인공지능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공지능 구현을 실습을 위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엠리스트 숫자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엠리스트는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으로 쓴 숫자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퍼셉트론 여러 개를 이어놓은 MLP를 사용을 했습니다. 퍼셉트론 결과로는 약 90%의 정확도로 숫자를 판단할 수 있었으나 저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6처럼 보이는데 라벨 5라고 돼 있어서 이런 건 사람도 알아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도 알아볼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학습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으로 맨 위에는 에포크와 정확도가 나오고 파란색은 인공지능이 제대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빨간색은 판단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CIFAR10 데이터를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CIFAR10 데이터는 이렇게 비행기, 자동차, 고양이 등의 10가지 종류의 사진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위에 엠리스트처럼 출력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약 40, 일단 첫 번째로 MLP를 사용을 했을 때는 48에서 49%의 꽤 낮은 정확도로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정확도가 나온 이유로는 이제 MLP는 이미지를 1차원적인 배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학습시키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CNN을 사용을 했습니다. CNN은 이미지 안에 지역적인 특징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을 적용해 이미지의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패딩과 풀링이라는 기법이 사용이 되는데, 패딩은 가장자리에도 컨볼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겉에 부분에도 숫자의 열이나 행을 추가하는 것이고, 풀링은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구역에서 이미지의 어떤 대표값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CNN을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63에서 64%의 더 높은 정확도로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5 곱하기 5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었을 경우가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는 이제 5 곱하기 5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3 곱하기 3과 5 곱하기 5라는 다양한 크기의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정확도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드롭아웃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드롭아웃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에서처럼 일부 노드를 0을 넣어서 매 에포크마다 항상 다른 값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CNN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의 일부를 영행열로 바꾸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드롭아웃을 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일부가 영행열이 되면서 일부 중요한 피처가 드롭아웃으로 인해 그냥 사라져버려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0.05라고 되어 있는 것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5%가량을 영행열로 바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 미만을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좌우 반전시키거나 색상을 변화시켜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의 모델을 코드로 작성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두 번의 풀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는 맥스 풀링 2번으로 했었는데 그중 몇 개를 어버레지 풀링으로 바꾸면 어떨지 궁금해서 바꿔보았는데, 이때 첫 번째는 맥스 풀링을 하고 두 번째는 평균값 풀링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맥스 풀링은 이제 최대값을 추출을 해내기 때문에 좀 더 특징적인 의미 있는 값을 뽑아낼 수 있고, 평균값을 풀링하는 것은 그 구역에 있는 데이터 전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정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두 번 다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값을 뽑아낼 수는 있지만 정보의 양이 평균값을 뽑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 다 평균값을 뽑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뭉뚱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맥스 풀링 후에 어버레지 풀링을 하는 경우에는 맥스 풀링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값을 뽑아준 뒤에 어버레지 풀링으로 정보의 양이 높은 상태로 대표값을 추출하게 돼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평균값을 먼저 빼내는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가 뭉뚱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맥스 풀링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실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레스넷 18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도로 이미지 기반 판단 인공지능을 구현했습니다. 레스넷은 레이어를 지나갈 때마다 그 전전 단계 결과를 합한 결과를 내보내서 미분을 하더라도 항상 1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오차의 변화율이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방지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최대 99.05%의 정확도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딥러닝을 활용한 소형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동키카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면은, 먼저 동키카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와 그때의 스로틀 그리고 스티어링을 라벨로 하여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후 인풋을 전방의 사진으로 놓았을 때 CNN을 통해 학습시킨 결과 스로틀과 스티어링을 결과값으로 아웃풋으로 내게 될 텐데, 그때의 스로틀과 스티어링을 가지고 제어하게 됩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경우 주행할 때에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도 차량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장애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최대 35%의 속력으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 단축을 위해 속력을 조금 더 높여 최대 45% 속력으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속력을 높일 시에는 급커브길에서 조향을 하기 힘들어져서 경로를 이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향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돌면서 데이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커브길에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더 받아와서 커브길을 더 많이 학습하였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관성 때문에 경로를 약간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높은 속력에 비해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5번을 도는데 1분 2초라는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배치된 경우입니다. 저희가 장애물을 배치하고 학습시킬 때 다음과 같이 학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장애물 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저희 동키카를 운전한 친구가 자주 사용하는 경로인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로를 부근에 장애물을 많이 배치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커브 구간에서 빠른 속도 때문에 직선 구간에 비해 경로가 한정적입니다. 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나 바깥쪽 여러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커브 구간에는 조향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구간이 저 구불구불한 길 저거 하나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로를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경로의 이후 학습 시 경로가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향하기가 힘들 거라 판단되어서 저희는 커브 구간에 더욱 장애물을 집중적으로 놓았고 이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습입니다. 장애물을 앞에 두고 학습을 진행하였고 또한 장애물을 피하는 경로 자체를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물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바꾸며 주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안정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5번 도는데 1분 43초라는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일부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데이터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학습 시에 일부 충돌하는 잘못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데이터가 학습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다음 커브길에서 직선길이 이어지는 특정 구간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을 시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직선길보다 커브길에서 많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직선길 같은 경우에는 조향이 장애물을 피하는 경우에만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피하고 다시 기존의 경로로 돌아오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지만 커브길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커브길에서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 말고도 계속 조향각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 때문에 장애물만을 피하여 조향하여서 다시 기존 경로로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학습할 때 커브길에서 장애물을 피하여 기존 경로로 다시 되돌아오기보다 경로를 조금 더 수정하여서 학습하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진행했고 때문에 커브길과 유사한 다음의 구간에서 커브길로 판단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학습되었으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서 일부 장애물에 대해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직선 경로를 주행하는 데이터가 부족하였고 장애물을 피하고 기존의 경로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직 제대로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고안한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장애물을 피하고 다시 기존의 경로로 되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학습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 개발인데요. 저희는 칼라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짜여진 기본 코드를 퓨어플스과 스테니로 개조해 놓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칼라 시뮬레이터인데요. 칼라 시뮬레이터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차 앞에 빨간색 점들이 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게 차가 가는 경로입니다. 저거는 저희가 사전에 코드를 짤 때 먼저 지정을 해놓는 그런 경로입니다. 네, 먼저 기본 코드의 개념 첫 번째 타겟 갱신입니다. 네, 타겟 갱신을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이제 목표 인덱스와 그 다음 인덱스 사이에 들어갔을 때 다음 인덱스로 타겟을 갱신해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적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요. 이제 현재 목표 인덱스 xy 값과 다음 목표 인덱스 xy 값을 받고 차량 후륜축 xy 좌표와 함께 두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벡터를 내적해 0보다 작으면 다음 인덱스로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이제 차가 두 인덱스 사이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 돼서 내적 값은 0보다 크게 유지돼 if 문에 따라서 목표 인덱스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두 지점 사이에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 돼서 내적 값이 0보다 작아져 다음 인덱스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인덱스 사이에 차량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경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저희는 가장 가까운 인덱스를 목표 인덱스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지나온 경로라 해도 그게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목표 인덱스로 지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라스트 인덱스라는 것을 선언하여서 이제 라스트 인덱스보다 타겟 인덱스가 더 작아질 때 타겟 인덱스를 라스트 인덱스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거는 설명드린 코드입니다. 네,
다음은 퓨어 펄스윗의 개념입니다. 이제 퓨어 펄스윗은 목표 지점과 차량 XY 좌표를 받고, 원래는 이게 단순히 아크 탄젠트를 이용해서 주행각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속도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내적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에 계산한 조향각을 차량의 헤딩 방향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네. 퓨어 펄스윗의 코드입니다. 이제 아까 내적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제 저기 에러 1 함수를 보시면, 에러 1 변수를 보시면 이제 타겟 방향 벡터와 이제 헤딩 방향의 벡터를 내적을 해주고 있는데, 저 헤딩 방향의 벡터에 90도를 더해서 이제 원래 내적 공식의 코사인 세타 값을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나란하면 나란할수록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오차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차 벡터를 속도 벡터와 함께 탄젠트에 집어넣어서 조향각을 계산해서 이제 시역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 퓨어 펄스윗의 영상입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퓨어 펄스윗이 아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내적의 개념을 도입해서 속도 정보를 반영한 그런 퓨어 펄스윗인데요. 이제 원래 퓨어 펄스윗의 경로보다 훨씬 더 코너링이 부드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안정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탠리입니다. 스탠리는 목표 지점과 차량의 XY 좌표를 받고 퓨어 펄스윗과 같이 조향각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조향각과 경로 방향의 헤딩 방향 오차를 계산한 후 이 오차와 함께 더해서 두 값 차량의 헤딩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탠리 코드는 아까 퓨어 펄스윗에서 위치 오차를 보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만 전륜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요. 이제 경로 방향과 헤딩 방향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경로 방향을 얻는 게 필요했는데, 이제 경로 방향은 지금의 목표 인덱스와 그 전의 인덱스의 XY 좌표를 받고 그것을 아크 탄젠트에 집어넣어서 각을 받은 다음에 경로 방향의 각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해서 조향각을 계산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 스탠리 영상입니다. 이제 퓨어 펄스윗과 스탠리의 코너링을 비교해봤을 때 스탠리가 비교적 좀 더 부드러운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 경로에 대한 오차는 스탠리가 퓨어 펄스윗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 및 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오차 보정에서 기존의 단순 아크 탄젠트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내적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속적인 구간이 아닌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경로에서 스탠리의 경로 방향을 구하기 위해 타겟 인덱스 -1의 XY 좌표를 구해 아크 탄젠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02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부터 소감 발표를 하자면, 저에게 과학이란 저의 또 다른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구에 참여하면서 원래는 관심이 없던 인공지능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추후에 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일단 저는 소감부터 말하자면, 일단 저는 학교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연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그래도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구란 숨 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연구를 하겠다고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구가 되는 것 같고, 또 저에게는 연구는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또 다른 배움이라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저에 대해서 저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더 부족하고 어느 점에서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프리 URP에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해준 팀원과 조교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태스크가 조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딥러닝 개념도 알아야 되고 자율주행 개념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다 10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네, 그리고 이제 공통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나에겐 연구란 뉴럴라이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뉴럴라이저가 맨인 블랙의 기억을 지우는 볼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저께 짠 코드도 와 이걸 내가 짰다고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연구는 보면 볼수록 새롭거든요. 해외 학회나 뭐 그런 데를 가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새롭고 근데 이제 그에 맞서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02 조교 김정훈입니다. 네, 일단 저희 김동인 조교 선생님과 저는 카이스트 조선식 모빌리티 대학 소속인데요. 저희 모빌리티 자체가 이제 융합과학을 다루는 학과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부여했던 과제나 아니면 진행했던 연구가 조금 내용은 얕을 수 있지만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구 때도 부여했던 과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연구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따라와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저에게 있어서 연구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아직은 보편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이 기술이 완성되면은 뭐 물류, 인프라 등 사실 세상과 사람의 관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율주행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다고 저희들끼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 혼자만 연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제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또 검증이 돼야지 이 기술이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자율주행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최대한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프리 URP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관심이 좀 많이 가져서 나중에 이 분야에서 혹시라도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